결혼 5년 차. 나는 태양그룹의 모두가 부러워하는 며느리이자 완벽한 장식품이었다. 남편 차진우는 밖으로 나돌았고 시어머니는 내게 그놈의 배떼지는 왜 아무 소식이 없냐며 윽박질렀고 시동생은 나를 공짜 기사이자 지갑으로 여겼다. 나는 이 모든 걸 그저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묵묵히 견뎠다. 그러다 남편 차진우가 그의 여배우 애인을 위해 회사 자산 100억 원을 몰래 빼돌려 최고급 아파트와 주식을 사준 사실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내가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그는 비웃으며 서명했다. 내가 날 떠나면 개만도 못해질 거리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는 몰랐다. 내가 돌아서자마자 시댁 식구들에게는 단 한 번도 언급한 적 없는 그 번호를 눌렀다는 것을. 아빠, 시작하세요. 태양그룹을 우리 것으로 만드세요. TV 화면 속 경제 뉴스 앵커가 태양그룹의 해외 확장 프로젝트가 거둔 엄청난 성공을 격앙된 어조로 전하고 있었다. 화면은 내 남편, 차진우에게로 전환되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근사한 수트를 입고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의기양양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고 그 주위는 임원들로 가득했다. 그는 비전, 배짱, 팀워크 같은 뻔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았다.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심장을 찌르는 바늘 같았다. 그가 팀 지성의 결정체라고 부른 그 분석 보고서는 지금 내 서재의 휴지통에 조용히 처박혀 있었다. 그 보고서의 모든 글자, 모든 데이터는 내가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커피와 심혈을 쏟아부어 만든 것이었다. 서아야,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등 뒤에서 술기운이 살짝 섞인 차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값비싼 재킷을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아, 내 뉴스 보고 있었네. 어때, 내 남편 멋있지? 나는 TV를 끄고 일어서서 늘 그랬듯 그에게 다가가 재킷을 받아 걸어주려 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내 목소리는 고요한 수면처럼 잔잔했다. 하지만 그는 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 내 손을 확 잡아 끌어 품에 안고는 턱을 내 정수리에 기댄 채 마치 선심 쓰듯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고생했어, 여보. 알잖아, 이런 복잡한 일은 당신이 신경 쓸 거 아니야. 당신은 그냥 집에서 나 잘 챙겨주고 엄마 기분 맞춰드리면 그게 나한테는 제일 큰 도움이야. 제일 큰 도움이라. 나는 그의 품 안에서 소리 없이 그 말을 되새겼다. 내 아이비리그 경제학 학위, 월스트리트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받았던 찬사, 숫자와 시장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했던 내 심장은 그가 이 말을 내뱉는 순간 쓸모없는 쓰레기 더미로 전락했다. 5년 전 태양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인 그와 결혼하기 위해 나는 나의 모든 날카로움을 거두고 똑 부러져 보이던 단발머리를 잘라냈다. 그가 좋아하던 순하고 무해해 보이는 롱드레스를 입고 꽃꽂이, 요리, 다도를 배우며 그에게 어울리는 꽃병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나는 그것이 사랑의 대가라고 생각했다. 나중에야 깨달았다. 그건 그저 화려한 세 장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 굴욕감은 시댁에서 몇 배로 증폭되었다. 또다시 추석이 돌아왔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잠이 깼다. 시어머니 오 여사는 집안의 도우미들을 지휘하며 차례상에 올릴 수십 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유서 깊은 재벌가 출신으로 사모펀드로 자수성가한 내 아버지를 졸부라 부르며 뼛속까지 무시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그녀가 자신의 고귀한 출신을 과시하는 일상적인 오락거리였다. 윤서아, 너 거기서 멀뚱히 서서 뭐해? 어서 와서 전이나 붙이지 않고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나는 생리통으로 욱신거리는 아랫배를 부여잡고 앞치마를 둘렀다. 그리고 말없이 불 앞으로 다가갔다. 뜨거운 기름방울이 손등에 튀어잡고 붉은 점들을 만들었다. 따끔했지만 소리를 낼 수는 없었다. 시동생 차진호가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마셨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오 여사에게 애교를 부렸다. 엄마, 나 어제 친구들이랑 술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형수님, 내 차 정비할 때 됐는데
오후에 서비스 센터에 좀 맡겨줘요. 가는 김에 내가 지난주에 거기 두고 온 양복도 찾아오고.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말을 가로챘다. 들었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애가 도련님 심부름 좀 하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 그때 남편 차진우도 잠옷차림으로 들어왔다. 그는 하품을 하며 눈을 비비적거리며 말했다. 엄마, 서학이 오늘 몸이 좀 안 좋은데? 내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다. 그가 내 편을 들어주는 걸까? 몸이 안 좋아? 내가 보기엔 그냥 게으른 거야. 어떤 여자가 그런 거 안 겪는다고. 유독 쟤만 유난이야.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몸이 안 좋다는 소리가 나와 시어머니의 저주는 독을 품은 우박처럼 사정없이 쏟아졌다. 나는 온몸이 굳었고 전을 붙이던 손을 멈췄다. 결혼 5년 동안 아이가 없다는 것은 그녀가 나를 공격하는 가장 손쉬운 무기였다. 정작 아이를 원치 않는 것은 차진우였지만 그는 밖에서는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침묵했다. 나는 차진우를 바라보았다. 그가 나서서 단 한마디라도 공정한 말을 해주길 바랐다. 하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막 부친 전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고 오물거리며 말했다. 엄마도 참, 그만 좀 하세요. 서아야, 우리 엄마잖아. 그냥 좀 참아. 그냥 참아. 또 이 말이었다. 내 결혼, 내 인생은 수많은 그냥 참아로 이루어진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지글거리는 기름팬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연기와 함께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 순간 나는 내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가족에게 봉사하고 그들의 모든 악의를 감내하는 것만이 유일한 존재 이유인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느껴졌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매일 반복되는 노동과 굴욕이 아니었다. 100억 원이라는 거액이었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불씨 때문이었다. 나는 무지한 아내를 연기하면서도 나의 전문가적 감각을 완전히 놓지는 않았다. 아버지 회사의 내부정보 채널을 이용해 아버지의 투자 참고용이라는 명목으로 태양그룹 자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정기적으로 확인했다. 그 결과 눈을 의심할 만한 자금 이동 내역이 튀어나왔다. 100억 원의 태양그룹의 신에너지 사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에서 복잡한 회계 처리를 통해 해외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갔고 최종적으로 그 돈은 요즘 가장 잘나가는 여배우 한나라를 위해 청담동 최고급 아파트를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는 데 사용되었다. 남은 돈은 곧 상장될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원시 주식이 되었고 주주명예 역시 한나라였다. 손끝이 차갑게 식고 온몸에 피가 멎는 듯했다. 나는 똑똑히 기억했다. 이 100억 원은 차진우가 이사회에서 다른 임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위기에 처한 다른 핵심 자회사를 살리기 위한 구명 자금이라고 주장했던 돈이었다. 그는 자신의 애인을 위해 회사를 갉아먹고 그룹 전체의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것이다. 나는 출력한 자금 흐름 보고서를 책상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놓았다. 그 흰 종이 위에 검은 글씨들은 거대한 그물처럼 지난 5년간의 자기 기만과 어리석은 환상을 갈기갈기 찢어 발겼다. 내가 견뎌온 모든 것은 가정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천하의 웃음거리일 뿐이었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이 모든 더러운 거래를 감추기 위한 가장 그럴싸한 방패막이었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동이 틀 때까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정성껏 화장을 하고 과거 직장 생활 시절 가장 즐겨 입던 세련된 정장으로 갈아입은 뒤 이혼 합의서를 출력했다. 내가 차진우 앞에 이혼 합의서를 내려놓았을 때 그는 소파에 기댄 채 한나라의 SNS를 구경하며 그녀와 달콤한 음성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합의서 위에 기혼이라는 두 글자를 보고는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믿을 수 없다는 듯 폭소를 터뜨렸다. 윤서아, 너 미쳤어. 이혼. 그는 눈물이 쏙 빠지게 웃었다. 마치 세기의 코미디를 본 사람처럼. 요즘 드라마 너무 많이 봤나? 투정 부리는 거야? 좋아, 내가 봐줄게. 지금 이거 치우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눈빛으로 서명을 재촉했다. 내 침묵이 그를 격분시킨 듯 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뼛속까지 시린 경멸이 들어찼다.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내가 지금 가진 모든 것, 내 옷, 내 가방, 내가 모는 차, 어느 것 하나 내가 사준 게 아닌 게 있어? 내 아버지 그 회사, 태양그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너, 나 없으면 개만도 못해. 믿어. 그는 휴대폰을 들어 내 앞에서 보란듯이 한나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느끼하기 짝이 없는 다정함으로 바뀌었다. 자기야, 오빠 금방 갈게. 응.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안 문제 처리 중이야. 철없는 미친 여자가 발작하는 것뿐이야. 금방 해결돼. 전화를 끄는 그는 펜을 집어들었다. 재산 분할 조항은 쳐다보지도 않고 휘갈기듯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뒤 합의서를 내 앞에 던졌다. 꺼져. 단 한 푼도 못 줘. 내 명의로 된 카드. 내일이면 다 정지될 거야. 어디 한번 보자고. 그 잘난 아이비리그 졸업생께서 나 떠나고 얼마나 잘 사시는지 그는 소파에 다시 몸을 기댔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쾌감이 가득했다. 그는 내가 부부 공동 재산을 그의 개인 계좌와 그 페이퍼 컴퍼니로 옮긴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나는 서명이 된 합의서를 집어들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나는 그를 보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한 걸음 문으로 향했다. 내 손이 문고리를 잡는 순간 등 뒤에서 여전히 그가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고 복도 끝으로 걸어 나왔다. 차가운 공기가 나를 순식간에 정신 차리게 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먼저 건 적 없던 번호가 떠 있었다. 저장된 이름은 전화는 거의 즉시 연결되었다. 저편에서 묵직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아야. 내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지만 목소리는 배수진을 친 듯한 결연함으로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아빠, 저예요. 이혼했어요. 시작하세요. 태양그룹을 우리 것으로 만드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아버지, 윤 회장의 낮고 만족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전화를 5년이나 기다렸다. 전화를 끊는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나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더 이상 순종적이고 무지했던 윤서아가 아니었다. 나는 아버지의 가장 자랑스러운 딸이자 차진우와 태양그룹 전체를 향한 복수를 시작할 사냥꾼이었다. 아버지, 윤 회장은 대한민국 사모펀드, PF,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다. 무일푼에서 시작해 수천억 규모의 펀드를 운용하기까지 그는 매서운 안목과 번개 같은 결단력으로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5년 전, 그는 처음부터 내가 차진우와 결혼하는 것을 극구 반대했다. 그때 아버지가 서재에 앉아 태양그룹의 재무제표를 가리키며 내게 했던 말이 기억난다. 서아야, 이 회사는 뿌리부터 썩었다. 차씨 집안 그놈은 그냥 버릇없이 자란 얼간이일 뿐이야. 내가 시집가면 행복할 수 없어. 하지만 그땐 사랑에 눈이 멀어 어떤 충고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결국 체념하며 한마디만 하셨다. 내가 선택한 길이다. 하지만 기억해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라는 걸. 나는 그저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야 알았다. 지난 5년간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나를 놓은 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가 재벌가 며느리 역할을 하며 숨죽여 지내는 매일매일 그는 나를 위해 퇴로를 만들고 있었다. 내가 전화를 건 바로 다음 날 아버지의 비서실장이 두꺼운 서류 파일을 들고 내가 새로 얻은 오피스텔에 나타났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그가 공손하게 서류를 건넸다. 열어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운용하는 펀드가 수십 개의 해외 계좌와 대리인을 통해 지난 5년간 태양그룹의 유통주식, 전환사채, 회사채를 꾸준히 매입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총 보유 지분은 어느새 차씨 일가에 이어 아무도 모르게 15%에 도달해 있었다. 숨겨진 2대 주주가 된 것이다.
회장님께서는 때가 오기 전까지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차씨 집안을 재기불능으로 만들 절호의 기회를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비서실장이 설명했다. 그리고 아가씨께서 바로 그 계기를 만드실 분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난 5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이 아버지의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는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되어 있었다. 나야말로 그가 태양그룹의 심장부에 심어놓은 가장 깊숙한 스파이였던 것이다. 그날부터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겉으로 나는 집에서 쫓겨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비련의 여주인공이었다. 일산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로 이사했고 매일 화장기 없는 얼굴로 마트와 도서관을 오갔다. 하지만 내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나는 지난 5년간 재벌가 며느리라는 신분으로 수집한 모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루하기 짝이 없던 귀부인들의 오후 티타임, 억지로 참석해야 했던 가족 모임들이 모두 나의 정보원이 되었다. 한 번은 태양그룹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재무이사의 아내가 내게 남편이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소연했던 기억이 났다. 차진우가 적자 프로젝트의 재무제표를 보기 좋게 꾸미기 위해 기술적인 회계 조정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미소 지으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프로젝트 이름과 대략적인 시기를 기록해두었다. 또 한 번은 시동생 차진호가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기 위해 술에 취해 떠벌린 적이 있었다. 경기도의 한 땅이 정부의 첨단 기술 개발지구로 지정될 거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구 몇몇과 함께 헐값에 사들여 한몫 단단히 챙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나는 순진한 척 몇 가지 질문을 던져 관련된 모든 사람의 이름과 회사를 알아냈다. 이런 조각난 정보들은 지난 5년간 잡어짓게 들이는 안보 인사로 위장되어 각종 암호화 코드를 통해 암호화된 이메일로 아버지의 비서실에 전달되었다. 예를 들어, 아빠, 요즘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참, 어제 신에너지 관련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A사 기술이 B사보다 더 유망해 보이더라고요. 이 이메일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다. 태양그룹의 신에너지 자회사 A의 핵심 기술 특허에 중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하며 경쟁사인 B사가 이미 특허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제 이 모든 실마리들을 엮어 거대한 그물망을 짤 시간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00억 원의 치명적인 증거였다. 아버지 쪽에서 이미 완벽한 자금 흐름도를 확보했지만 내 개인 명의로 법정에 제출할 수 있는 반박 불가의 증거가 필요했다. 나는 차진우의 서재, 내가 거의 발을 들여놓지 않았던 그곳이 떠올랐다. 이혼 전, 그는 나를 전혀 경계하지 않았다. 나는 개인 물품을 가지러 가겠다는 명목으로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머니 오 여사가 현관문을 막아서며 은혜도 모르는 여우 같은 년이라며 온갖 악담을 퍼부었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책장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칸에서 그가 아무렇게나 던져둔 자회사 분기보고서 몇 부를 찾아냈다. 나는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며 프로젝트 예산과 자금 집행에 관한 내부 결제, 서류 몇 장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 결제란에는 차진우의 서명이 선명했다. 이 사진들은 아버지가 준 자금 흐름도와 완벽한 증거의 고리를 형성했다. 그리고 진짜 결정타는 차진우 자신의 오만함에서 나왔다. 그의 차에는 항상 고화질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영상뿐만 아니라 차 안의 소리까지 녹음되었다. 그는 차 안에서 애인과 시시덕거리거나 그의 신복들과 은밀한 거래를 논의하곤 했다. 이혼 전 어느 날 다툰 후 나는 화가 나서 그의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나갔다. 사실은 그 SD카드를 몰래 빼내기 위함이었다. 새로운 오피스텔에서 나는 헤드폰을 끼고 이틀 밤낮으로 거의 반년치의 녹음 파일을 들었다. 대부분은 지루한 음악과 통화 내용이었다. 포기하려던 찰나 선명한 대화가 들려왔다. 차진우와 태양그룹 재무이사의 목소리였다. 진우야, 이 장부 이렇게 처리하는 건 리스크가 너무 커. 만에 하나 세무조사라도 받으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뭘 겁내요? 아버지 쪽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 프로젝트 데이터만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이사회에서 내 입지가 확고해진다고.
그때 되면 형님은 그룹의 1등 공신이 되는 거고. 그 100억 건은 내가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한나라한테까지 수사가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나는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바로 이거였다. 공금 횡령, 분식 회계, 내부자 거래, 모든 범죄의 증거가 이 녹음 파일 안에 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꼼꼼하게 세 묶음으로 나누었다. 한 묶음은 아버지가 소개해준 대한민국 최고의 금융범죄 전문 변호인단에게 넘겼다. 또 한 묶음은 절대적으로 안전한 경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한 정보원에게 익명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완전한 증거는 내 손에 남겨두었다. 모든 말은 제자리에 놓였다.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내일 태양그룹의 태양은 지게 될 것이다. 이혼 다음 날 태양그룹은 계획대로 긴급 주주총회를 소집했다. 주제는 자회사들의 지속적인 적자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였다. 나는 경제 뉴스 생중계를 통해 회의장 안의 모든 것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차진호의 아버지 차 회장은 연단에 서서 계속되는 글로벌 시장 침체 과예측 불가능한 정책 리스크 탓으로 모든 것을 돌리며 공허한 말로 상황을 어물쩍 넘어가려 하고 있었다. 차진우는 그 옆에 앉아 마치 정말로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는 듯 근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차 회장이 지루한 연설을 막 끝내려 할 때 회의장 문이 갑자기 열렸다. 아버지의 수석 법률 고문이 정예 변호사 팀을 이끌고 역광을 받으며 들어섰다. 죄송합니다. 차 회장님.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회의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저는 제 고객인 새벽캐피탈을 대리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는 장내 매수 및 블록딜을 통해 태양그룹의 지분 총 15.8%를 확보했음을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상법에 따라 저희는 이제 자회사의 심각한 손실 및 경영진의 직무유기 문제에 대한 특별 감사 절차 개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차 회장과 차진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들은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새벽캐피탈이라는 곳이 자신들의 눈에서 그들의 지위를 흔들 만큼 거대한 이대주주가 되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당신들, 차 회장은 그를 가리키며 기가 막힌 듯 말을 잇지 못했다. 또한 법률 고문은 몸을 옆으로 비키며 청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저희는 특별한 증인을 한 분 모셨습니다. 그분께서 자회사 손실의 진짜 원인을 밝혀주실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윤서아가 그들 뒤에서 걸어 나왔다. 나는 새하얀 정장 차림이었다. 내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는 고요한 회의장 안에서 마치 심판의 종소리처럼 울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놀라움, 경멸, 의혹, 그리고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찬 차진우의 두 눈까지. 나는 그를 보지 않고 곧장 연단으로 걸어가 프레젠테이션용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거대한 스크린에 즉시 제목이 나타났다. 태양신에너지 자회사 100억 원 자금 행방 조사 보고서. 나는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명확했다.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윤서아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아실 겁니다. 지난 5년간 저는 차진우 이사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단 하나의 신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양그룹의 잠재적 이익 침해에 대한 내부 고발자로서 말입니다. 내 PPT는 간결하고 명확하며 치명적이었다. 한 장 한 장의 자금 흐름도 태양그룹의 계좌에서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청담동 아파트 매매 계약서와 한나라의 개인 계좌로 이어지는 모든 단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다. 나는 심지어 그 아파트의 사진과 한나라가 SNS에 미스터리한 선물이라며 자랑했던 게시물 캡처까지 띄웠다. 이 100억은 다른 자회사를 살릴 구명 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진우 이사가 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한 개인 금고가 되었습니다. 차진우가 벌떡 일어나 나를 향해 고함을 질렀다. 헛소리 마. 이 미친 여자. 이거 다 내가 조작한 거야. 조작. 나는 차갑게 비웃으며 재생 버튼을 눌렀다.
그 100억 건은 내가 깔끔하게 처리했으니까 한나라한테까지 수사가 들어갈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차진우에 익숙하면서도 오만한 목소리가 회의장의 최고급 음향 시스템을 통해 모든 구석으로 선명하게 퍼져나갔다. 시간은 마치 멈춘 듯 했다. 차진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다가 잿빛으로 변했다. 차 회장은 몸을 휘청이며 쓰러질 뻔했다. 주주총회는 순식간에 거대한 핵폭발 현장이 되었다.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 순간 나는 고개를 숙여 휴대폰을 꺼내 들고 두 번째 단계를 실행했다. 방금 전 가장 극적이었던 장면, 즉 내가 녹취를 재생하고 차진우가 잿빛 얼굴로 굳어버린 그 순간을 담은 영상을 단 한 번도 글을 올린 적 없던 차씨 집안 가족 단톡방에 그대로 전송했다. 휴대폰이 즉시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오 여사의 프로필 사진, 시동생 차진호의 프로필 사진, 그리고 온갖 친척들의 프로필 사진이 연달아 튀어나왔다. 부재중 전화와 물음표, 저주가 담긴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윤서아 이 미친년.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형수님 미쳤어요. 당장 영상 지워요. 나는 어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내 휴대폰 사진첩에 미리 준비해둔 선물들을 하나씩 전송했다. 첫 번째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차진우와 한나라가 요트 위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다. 두 번째는 내가 밤새워 만든 해외 프로젝트 보고서의 문서 캡처와 그 옆에 나란히 놓인 내 보고서를 훔쳐간 바로 다음 날 그가 한나라와 고급 레스토랑에서 성공 축하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긴 기사 사진이었다. 세 번째는 음성 파일이었다. 시어머니의 그 날카롭고 악독한 목소리. 애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몸이 안 좋다는 소리가 나와? 이것들을 모두 보낸 후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전환했다. 온 세상이 고요해졌다. 나는 알았다. 한때 나를 질식시켰던 그 가족 단톡방은 이제 그들의 지옥이 되었음을. 전화기 너머의 저주와 추궁은 더 이상 나를 향한 칼이 아니었다. 그들 스스로 터뜨린 폭탄이 되어 그들의 위선적인 가족애와 체면을 산산조각 내고 있을 터였다. 그와 동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경제 뉴스 매체는 내가 대리인을 통해 보낸 정화된 증거 자료를 받았다. 거기에는 차진우의 공금 횡령과 내부자 거래 등 상업범죄에 관한 내용만 담겨 있었고 내 개인에 관한 정보는 모두 삭제되어 있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주요 뉴스 사이트의 헤드라인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단독 태양그룹 후계자, 100억대 공금 횡령, 여배우의 아파트 상납 의혹, 태양그룹 주가 폭락, 긴급거래 정지, 검찰 및 국세청 수사 착수, 태양그룹 사상 최대 위기. 나는 통유리창 앞에 서서 휴대폰에 계속해서 뜨는 뉴스 알림을 보았다. 태양그룹의 주가 그래프는 눈을 의심할 정도로 가파르게 수직 하강하고 있었다. 여론의 심판이 이미 내려졌음을 알았다. 그리고 법의 심판 또한 곧 뒤따를 것이었다. 태양그룹의 주가 폭락은 첫 번째 도미노에 불과했다. 차씨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차 회장은 관계를 부인하기에 바빴으며 차진우는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룹 전체는 리더를 잃고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계속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새벽 캐피탈은 태양그룹에 공식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을 선언했다. 아버지의 팀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처럼 정확하고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내가 이전에 제공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원래부터 차씨 일가에 불만을 품고 있으면서 이번 폭풍에 휩쓸릴까 두려워하던 임원과 주주들을 신속하게 포섭했다. 그들은 인수 성공 후 경영진을 개편하고 공을 세운 이들에게는 중책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과거 차 회장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던 자들이 이제는 앞다투어 등을 돌렸다. 그들은 저마다 알고 있던 차씨 일가의 비리들을 투항의 증표처럼 새벽 캐피탈에 바쳤다. 무너지는 담벼락은 모두가 함께 민다더니 나는 이 말을 이토록 깊이 이해해 본 적이 없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인수전쟁은 막을 내렸다. 임시 주주총회에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새벽 캐피탈은 태양그룹의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 대한민국 재계에서 반세기 가까이 군림했던 차씨 일가는
이토록 굴욕적인 방식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인과응보는 뒤따라왔다. 차진우는 특정경제범죄과 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선고가 있던 날,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그저 뉴스에서 교도관에게 이끌려가는 그의 모습을 보았을 뿐이다. 그는 수의를 입고 머리를 짧게 깎은 채였다. 한때 그 잘생겼던 얼굴에는 이제 무감각과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세상이 제 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사내는 결국 자신의 오만과 어리석음에 대한 가장 무거운 대가를 치렀다. 그의 애인이었던 배우 한나라도 무사하지 못했다. 청담동의 그 호화 아파트와 모든 비상장 주식은 불법 취득 재산으로 간주되어 모두 추징당했다. 그녀의 이름은 재벌가 내연녀 경제범죄 공범이라는 꼬리표와 단단히 묶여버렸다. 스타로서의 길은 완전히 막혔고 구름 위에서 진흙탕으로 추락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한때 나를 온갖 방법으로 괴롭혔던 시어머니 오 여사는 TV에서 가문이 몰락하고 아들이 구속되는 뉴스를 본 후 그 자리에서 쓰러져 뇌졸중으로 중풍을 맞았다. 응급처치로 목숨은 건졌지만 반신불수의 후유증이 남아 남은 여생을 휠체어와 병상에서 보내게 되었다. 듣기로는 이제 온전한 문장 하나 말하기도 어려워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게 일이라고 했다. 나를 공짜 하녀이자 지갑으로 여겼던 시동생 차진호는 가문의 비호와 경제적 지원이 끊기자 태양그룹 도련님이라는 이름 덕에 어울렸던 술친구들이 순식간에 흩어졌다. 그가 투자했던 불법적인 사업들도 차씨 집안의 몰락과 함께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막대한 빚을 지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며 동쪽으로 서쪽으로 숨어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차씨 집안 전체는 마치 흰개미가 속을 파먹은 화려한 궁전처럼 내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자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려 잿더미가 되었다. 나는 그 잿더미 위에서 나의 전리품을 거둬들이기 시작했다. 이혼 재산 분할 법정에서 차진우의 변호인단은 마지막 발악을 하려 했다. 그들은 차진우의 재산 대부분이 혼전 재산이거나 가족 증여임으로 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내 변호사는 그저 조용히 일어나 판사에게 그 완전한 증거 자료를 제출했다. 공금 횡령의 증거뿐만 아니라 그의 혼인 중 부정행위, 부부 공동재산 은닉 정황이 담긴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애인에게 재산을 빼돌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녹취록까지. 재판장님, 내 변호사가 말했다. 제 의뢰인인 윤서아 씨는 이 혼인관계에서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중대한 경제범죄를 밝혀낸 핵심 증인입니다. 차진우 씨의 유책행위는 제 의뢰인에게 심각한 상처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재산에 회복 불가능한 막대한 손실을 끼쳤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공정했다. 나는 법에 따라 내가 받아야 할 몫의 부부 공동재산을 분할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차진우의 중대한 과실이 내게 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여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을 걸어 나왔을 때 햇살이 내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졌다. 내 손에 들린 것은 차가운 돈다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5년 만에 받은 내가 겪은 고통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었고 과거와의 완전한 단절을 선언하는 자유의 증명서였다. 그 돈은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 나는 그 돈으로 재단을 설립했다. 혼인관계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저항할 힘이 없는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재단이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과거의 준서아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반격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아버지는 약속을 지켰다. 태양그룹의 인수와 구조조정을 마친 후 그는 그룹 내에서 내가 가장 흥미를 느끼고 또 한때 보고서를 썼던 그 신에너지 자회사를 온전히 내게 맡겼다. 오늘부터 내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다. 아버지는 임명장에 서명하며 내게 건넸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봐라. 나는 다시 시원한 단발머리로 돌아왔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정장을 입었다. 새로운 대표이사로서 한때는 문밖에서 우러러보기만 했던 그 사무실로 들어섰을 때 만감이 교차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인사부를 호출하여 전체 직원 명단을 받는 것이었다.
나는 빨간 펜을 들고 자리만 차지하던 로열 패밀리들, 아첨에만 능하고 실력은 없는 기생충 같은 자들의 이름을 주저없이 그어버렸다. 그리고 다른 펜으로 지난 5년간 내가 조용히 지켜봐왔던 재능과 열정은 있지만 배경이 없어 묻혀있던 엔지니어와 프로젝트 매니저들의 이름에 동그라미를 쳤다. 첫 전체 직원 회의에서 나는 연단에 서서 의심과 기대로 가득 찬 직원들의 눈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했다. 오늘부터 이곳에서 승진의 유일한 기준은 당신의 능력과 기여도입니다. 당신의 성씨가 아니라 과거에 누구의 사람이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이 미래의 회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만 볼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모든 경제학적 지식과 지난 5년간 방관자로서 쌓아온 이 회사의 병폐에 대한 통찰력을 모두 업무에 쏟아부었다. 번거로운 보고 체계를 폐지하고 프로젝트 중심의 애자일 팀을 구축했으며 자원과 의사결정권을 진짜 실무를 아는 일선 직원들에게 위임했다. 회사에 만연했던 죽은 듯한 분위기가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다. 그 자리는 오랜만에 활기 넘치는 창업 초기의 열정으로 채워졌다. 차진우는 수감되기 전 변호사를 통해 마지막 면회를 신청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가주기로 했다. 교도소 면회실, 두꺼운 방탄유리를 사이에 두고 나는 그를 보았다. 그는 파란 수의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그의 눈빛에서는 과거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완전히 무너진 후의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다. 그가 수화기를 들고 쉰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당신 보고서 훔쳤을 때부터야? 아니, 우리가 결혼한 첫날부터 당신은 나를, 우리 집안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야. 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듯 내게서 답을 구하고 싶어 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미움도 사랑도 없었다. 오직 후련함만이 있었다. 나는 당신에게 5년의 기회를 줬어. 왜 내가 말했다. 당신이 처음 내 조언을 무시했을 때, 당신 어머니의 부당한 짜증 때문에 나에게 참으라고 했을 때, 내 피와 땀을 당신 자신의 공으로 가로챘을 때, 당신이 밤늦게 다른 여자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올 때마다 나는 당신에게 수없이 많은 기회를 줬어. 그걸 부순 건 당신이야. 당신 손으로 직접. 나는 그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나 소독약 냄새가 가득한 그곳을 떠났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단 한 번도. 내가 회사를 맡은 첫 분기가 끝났을 때 재무제표가 나왔다. 엄청난 격동과 구조조정을 겪은 후 회사는 기적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소식이 전해지자 회사 전체가 들끓었다. 부하 직원들은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자고 제안했다. 나는 웃으며 허락했고 그들에게 마음껏 축하하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홀로 사무실에 남았다. 서울의 야경이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찬란한 별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과거에 나는 수없이 많은 밤, 그 숨막히는 집의 창문 너머로 이 불빛들을 보며 외딴 섬에 버려진 죄수처럼 느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야경, 이 도시 전체가 마치 내 발 아래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와인 캐비닛에서 아껴두었던 레드와인 한 병을 꺼내 스스로를 위해 한 잔 따랐다. 창가로 다가가 유리창에 비친 세련된 정장 차림에 단단한 눈빛을 한 여자를 향해 잔을 들었다. 수많은 밤을 소리 없이 울었던 윤서아를 위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서 온갖 굴욕을 견뎌냈던 윤서아를 위해, 고통 속에서 깨어나 완벽한 복수를 직접 설계한 윤서아를 위해,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인생을 되찾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윤서아를 위해 나는 잔을 들었다. 축하의 함성도 축하의 박수도 없었다. 오직 나와 나의 그림자, 그리고 이 도시의 불빛만이 함께할 뿐. 이 한 잔은 오직 나를 위한 것. 와인잔이 유리에 가볍게 부딪히며 맑은 소리를 냈다. 이것이 나 혼자만의 가장 성대한 축배였다.